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지금부터 만나볼 이야기는 30년 동안 이 땅을 지켜본 어느 외신 기자가 직접 겪고 기록한 믿기 힘들 정도로 역동적이고 때론 미친 듯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매뉴얼을 안 봐도 전자기기를 귀신같이 다룰까? 어떻게 IMF 외환위기를 단 몇 년 만에 극복해냈지? 화날 땐 세상 끝까지 화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술 한 잔에 화해해버리는 이 문화 대체 뭘까? 지금부터 공개될 한국의 속사정 각오 단단히 하시고 시청하셔야 할 겁니다. 잘못하다간 눈 깜짝할 새에 끝도 없는 빨리빨리 세계에 빠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인상을 많은 외신 기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30년 이상 한국을 지켜본 이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면서도 이상한 나라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다소 과장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가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며 경험하고 조사한 다양한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독특하고 역동적인 특징을 지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이 언제든 외교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가해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주적인 태도를 지키고 혁신과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첫인상 중 하나는 일단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모두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편으로는 이 빠른 속도를 즐기는 듯한 기색이 엿보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기질이라든가 무엇이든 빨리 배우고 더 효율적으로 해내려고 애쓰는 문화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됩니다. 외신 기자 입장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인들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나왔을 때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 출시되면 설명서를 꼼꼼히 살피는 대신 손에 쥔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이것저것 눌러보며 조작법을 금방 익히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을 즉각적으로 온라인에 공유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올라오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 후기나 팁들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참고자료가 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가전제품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전자기기의 초기 설계 결함이나 미흡한 점을 명확하게 지적해주는 전문가 집단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국제시장의 기업들에게 한국이 훌륭한 테스트베드로 자리 잡도록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 방식 또한 매우 극단적으로 보인다고 그 기자는 말했습니다. 기쁠 때는 온 몸으로 기뻐하고 화를 낼 때는 불이 붙은 것처럼 격렬하게 분노하며 또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급격한 감정 기복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때론 예측 불가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갈등이 생겨도 빨리 폭발시키고 빠르게 정리하는 덕분에 묵은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은 욱하는 감정을 꽤 자주 드러내지만 그만큼 빨리 풀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편이라고 그는 관찰했습니다. 이처럼 감정도 격렬하게 표현하지만 이들이 또 하나 극도로 치중하는 측면은 바로 일과 공부입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유명하며 많은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도서관에 머무르는 광경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평균적인 학습 시간이나 근로 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곤 하죠. 그런데 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주말이 되면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클럽이나 술집, 야유회나 축제 장소에 가서 크게 떠들고 노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정말 일할 때는 미친 듯이 일하고 놀 때는 미친 듯이 논다라고 묘사할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활기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그 외신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장기간 머물면서 가장 강렬하게 느낀 사건 중 하나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서 구제금융까지 신청해야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끈 모으기 운동은 브린 기자를 비롯한 외신 특파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 할머니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금반지나 금목걸이 혹은 집안에 모셔둔 금까지 모조리 꺼내서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이를 위해 줄까지 서면서 대기하는 모습이 뉴스로 방영되기도 했는데 해외 시각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집단적 동원이 가능한 거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부의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운동이라는 점이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금 모으기가 직접적인 경제 수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인들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대단한 단결력,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바로 거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외신 기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면 한국인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하나로 뭉친다라는 인상을 확실히 각인하게 된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배경이라는 분석으로도 이어집니다. 다른 나라라면 몇 달이 걸릴 소비자 반응이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쏟아지고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역시 매우 빠른 편이죠.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제품을 한국 시장에 출시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리뷰와 불만, 개선 요청이 곧바로 쏟아지는데 이런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내면 대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리도 덩달아 따라옵니다. 이렇게 빠른 시장 피드백이야말로 한국을 살아있는 실험실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한편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부정부패나 정치적 당파성, 재벌체제 등에 대한 비판은 한국인들 스스로도 자주 제기하는 이야기이지만 브린 기자 또한 이런 요소들이 분명 한국에 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관찰했습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점은 부조리가 밝혀지거나 사회 문제가 드러나면 한국인들은 빠르게 들고 일어나며 언론과 SNS가 합세하여 이를 문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게 때로는 너무 과격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제도나 정책이 바뀌는 일도 발생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수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몇 달 혹은 몇 주 만에 해치워버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이 많고 예민한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빠른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넘어갈 사소한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조금만 맛이 없어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리뷰를 남기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기업이 실수를 하면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항의하며 심한 경우 불매운동까지 벌이기도 하죠. 이런 집단적 반응이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는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곤 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에게 스트레스나 피로를 안기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 문화, 과중한 근로시간, 교육열,
정치적 갈등 등은 한국이 지속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 속에서도 이 사회가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외부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지? 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역동성이 바로 한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새로운 것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가 한국인들의 장점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데도,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는데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세대 간 격차나 지역 격차 등 추가적인 변수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신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는 사회라는 인상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도 안 되게 빠른 배달 서비스나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해 버리는 관공서 업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거주자라면 관공서 업무가 느리고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해외의 기준에서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생각보다 빠르고 간소화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법 많습니다. 그 외신 기자 또한 처음에는 시차를 고려하여 며칠 정도 걸릴 줄 알았던 업무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를 보고, 이 정도 속도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마법 같은 일이라고 말할 법하다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한국을 하나의 엄청난 실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모순들이 섞여 있고 때로는 너무 과도한 경쟁과 분노, 급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과 극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IMF 외환위기 같은 거대한 충격을 겪고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한 전례가 있고,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 기업을 다수 배출해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제나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집단적 예민함과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성급함이 결합되어 있다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이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는 정치적 충돌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대한 과도한 군중 심리, 경쟁 피로도 등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인들이 이 모순된 특성을 잘 관리해 낸다면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지켜본 외신 기자의 경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취재활동을 해온 브린 기자가 말하는 요점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모순이 극단적 속도와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놀이, 분노와 화해, 경쟁과 협력 등 상반되는 요소가 뒤섞여 있으면서도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릴 때마다 집단적으로 빠르게 움직여 다시 한 단계 도약하는 경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가 내린 결론은 가장 이상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나라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도 문제 많고 힘든데 대체 뭘 그렇게 대단하게 보아준 거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외국인의 눈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설명서를 거의 보지 않고도 최신 기기를 다루며 초고속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고, 거리 응원이나 집단 행사에 순식간에 대규모 참여가 일어나고 부조리나 불합리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문화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원고에서 다루는 내용은 결코 한국은 완벽하다거나 외신 기자의 시각이 무조건 절대적이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가진 복합적인 면모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다채로운 모습들이 한국을 세계 속에서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국가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아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외신 기자가 앞으로 더 오랜 시간 한국을 지켜본다면 또 어떤 새로운 관찰과 해석을 내놓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부에 있으면 자칫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이 사실은 무척 특이하고 그 안에 잠재력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특히 IMF 위기 당시 보여준 집단적 열정이나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 시장이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력, 또 새롭게 떠오르는 각종 문화 현상 등은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요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앞으로도 어떤 예측 불가한 행보를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감을 갖는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을 지켜본 한 외신 기자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한국의 독특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고 너무 경쟁적이며 때로는 불합리한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는 한국 사회지만 그 극단적이고 모순적인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이뤄낸 업적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쉽사리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나 최신 전자기기를 매뉴얼 없이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곧바로 이슈화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늘 바쁘고 정신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을 거듭해온 결과물이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분명 한국에는 과도한 경쟁, 치열한 교육 환경, 혹은 정치적인 갈등과 재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조차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와 단합 정신을 만나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논의되고 또 해결책이 모색되곤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나라엔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늘 보던 그 풍경이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외신 기자의 눈에 비친 한국을 통해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것, 예컨대 인터넷 커뮤니티의 빠른 피드백, 무난한 새벽까지 활기 넘치는 술자리, 큰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 등이 바로 한국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역동적 국가로 만들어 온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보여줄 모습은 분명 예측 불가능하고 동시에 더욱 놀라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 펼쳐질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일상 안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느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